네, 긴급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섹터 금융주를 오늘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가 4,1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도 은행, 보험, 증권주들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적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왜 이런지, 배당 시즌을 앞두고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구조적 한계인지, 그리고 내년엔 어떤 금융주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의 날에도 출연을 하셔서 예. 오늘 정말 그 조언을 기대하면서 제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 그런 모습인데 금융 섹터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오늘 아침에 뭐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전략 담당 애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간 조정이냐 추세 전환이냐. 그 부분도 그런데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은 기간 조정이지 않을까. 우리가 워낙 이 단기간에 올해 75% 상승했거든요, 코스피가. 네, 그런 의견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 뭐 그 와중에서 뭐 사이드카도 발동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하락한 5% 이상 하락하다가 지금 한 2%대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만 그냥 보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은행주 덜 빠지고 있고요. 보험주, 손보주는 플러스입니다. 네, 증권주는 시장만큼 빠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한번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이제 금반지라고 하잖아요. 네, 금융, 반도체, 지주가 이제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반지는 아니고요, 증반지입니다. 예, 증권.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7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어제까지 은행주가 한 44% 상승했으니까 한 33% 정도 언더퍼폼 했고요. 손보주는 좀 더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손보주 20%밖에 상승을 못해서 약 55% 정도 언더퍼폼 하고 있었고, 증권주는 140%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한 60% 아웃퍼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이 시장의 추세가 전환될까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추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왜 얘네들 못 올랐을까? 이게 이제 진단이잖아요. 그러면 증권주는 사실 시장의 가장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당연히 증권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늘고, 그럼 그러니까 증권의 수수료익도 늘어나고 전 부분에 걸쳐서 올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증권주가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도 작년 대비해서 32%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아마도 연간으로 보면 한 40% 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이익 증가, 시장이 상승하는데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시장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이건 뭐 전 섹터가 다 그렇죠. 올라간 섹터. 두 번째 은행을 보시면 은행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9월 이후로 사실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게 세금입니다. 교육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교육세가 0.5%포인트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영업수익인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한 7,500억 정도 은행주 전체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LS 배상 비용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사실 저희가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이익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얻었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비용을 얼마나 회피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사실 ELS 판매해가지고 몇백밖에 이익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판매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판매액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13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ELS 배상 비용,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을 보니까 한 32%예요. 단순하게 봐도 4조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올랐다, 9월 이후로. 그리고 보험주는 기본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요. 자동차 적자, 큰 폭의 적자로 이제 올해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또 회계적인 변경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때문에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익이 나도 배당을 못하는 보험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업황이 안 좋고
또 이 회계제도의 변경 때문에 배당도 못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각 금융 섹터의 수익률의 차별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은 세금 우려, 뭐 과징금 문제 있고 보험은 회계 기준 변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증권주의 선방 이 흐름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락하는 이 약세 흐름보다는 횡보하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 그러면 이런 금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안전핀 정도의 기대치 정도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요. 우선 못 올랐잖아요. 못 올랐. 네, 못 올랐다. 그런 네, 부분. 특히 이제 슬픈 증권은 좀 사유네요. 증권은 빼고요. 못 올랐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죠. 그럼 이익이 안 좋아서 그렇진 않다. 이익은 올해도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만년 저평가. 증권주는 그러니까 보험주는 조금 올해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은행주는 올해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다. PBR이 0.6배니까. 네. 그렇다면 뭐 올라갈 때는 시장의 주도주에 편입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빠질 때는 안 빠지는 건 당연하죠. 밸류에이션 싸고 들어올랐고 이익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조정장에는 사실 금융주가 오히려 강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 금융 섹터의 꽃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에 대한 성향, 어떻게 시장에서 주목을 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배당은요. 이제 12월 배당은 금융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깜깜이 배당을 없애자고 해서 2월에 이사회에서 올해 배당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보통 2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시즌은 12월이 아니라 3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향이 제한적인 게 지금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기, 반기 배당들 쪼개서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시즌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증권주는 올해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증권주는 아마 올해 배당을 많이 줄 것 같고 그 배당에 대한 시기는 2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2월 배당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다른 증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3월 정도로 배당을 하니까 지금 12월보다는 3월 쪽에 배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아니라 봄 기대감으로 봐야겠네요. 이 제도가 변경되면서 사실은 투자하기에는 더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당이었습니다. 모르고 배당하고 투자를 하고 배당 나중에 금액 보고 하는데 지금은 미리 배당의 금액을 알고 나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미뤄졌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분리과세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분리과세도 지금 정반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안은 뭐냐면 배당 성향 40% 이상 되는 거나 아니면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현금 배당의 5%포인트 높은 그런 회사가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박소연 의원 여당의 이소연 의원이죠. 이소연 의원은 그 배당 성향 35%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소연 의원 안으로 배당 성향 35%를 하게 되면 그거 맞춰주는 금융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환원은 우리가 40% 이상 하긴 하지만 배당 자체는 대부분 25%에서 30%거든요. 그걸 맞춰주는 금융권은 아마도 삼성화재, 삼성카드 정도가 배당 성향 35% 이상을 맞춰주니까 두 회사밖에 없고 기재부 안으로 보면 대부분 은행들이나 금융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이소영 의원 안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지금 은행들이 뭘 하냐면 비과세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비과세 배당은 출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키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자금이 돼서 배당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표한 회사가 우리금융,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신한도 검토하겠다. 만약에 이제 이게 배당 성향이 35%로 이제 분류과세가 높아진다면 아마 대부분 은행권들은 비과세 배당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배당, 이게 세금과 관련 없이 배당주로서의 은행주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
있겠습니다. 예. 건전한 방향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은행주를 포함한 이 금융권에 지금 말씀 주신 상법 개정이라는 이게 정책적인 기대감이 연초부터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대한 효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상법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함으로써 일반 지주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이 경영진이 이제 압박을 받을 거고 그런 친주주 정책들을 회사들이 내놓을 거예요. 근데 은행들은 은행 금융지주죠. 지주들은 이미 그 투자자 권리 강화를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이미 이제 해오고 있었거든요.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군요. 그래서 뭐 ESG 관련된 그 등급이 다 최선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그러면 지금 남은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이제 본다면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아까 보험, 은행, 뭐 증권 나눠서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마무리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먼저 은행주 아까 못 오는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은행주가 괜찮은 게 내년도에 첫 번째 내년도 주주환원이 아마 50% 이상 되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이게 당초 목표가 27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6년에 조기 달성해서 다들 이제 50% 이상, 50%까지는 할 거고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내년도에도 큰 폭으로 상향된다. 두 번째, PBR이 여전히 싸다. 0.6배밖에 안 된다. 0.6.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실적 아까 이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행주는 여전히 이제 괜찮다고 보고 아까 과징금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과징금을 이렇게 과하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생산적 금융 150조 원을 대통령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75조는 민간에서 해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징금을 이렇게 때리면 은행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은행주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괜찮을 것 같고 보험주는 내년도에도 업황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업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보험주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증권주는 올해 이익 좋고 시장이 좋으면 증권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하면 기관들한테 세미나하면 증권주는 분석하는 섹터가 아니고 추세에 따라가는 섹터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고 보면 증권주는 내년에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는 시장과 같이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많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체질 개선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섹터를 증권과 은행주 보셨고 보험은 중립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